소소의 손을 꼭 잡고 담당 의사실에 들어가 인사한다. 잠에 취해 멍한 눈을 한 의사는 기꺼이 내게서 각서를 받아낸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조심을 당부한다. 여태 해온 일이니 잘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워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몸에 절대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몸 간수를 하라고 한다. 나는 알았다고 대답한다. 수소는 다녀오겠다고 담당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한다. 담당 의사는 소소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주 위험한 여행이고 또 피곤하면 더욱 아파올지도 모르니까 아프면 아빠한테 바로 말해야 한다고 이른다. 그럼 잘 다녀오라고 하며 소소의 등을 두드려준다. 어느새 날이 밝아온다. 새 몇 마리가 나무에서 나무로 옮아앉으며 아침맞이에 바쁘다. 나와 소소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이제 막 밝아오고 있는 아침을 향해 발을 들여놓는다. 소소와 나란히 차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부른다. 나는 보지 않고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안다. 그 여자 정소이다. 소소가 먼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확인하고는 이모다 이모 라고 반갑게 소리친다. 소희는 어제 소소와 내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한 후 퇴근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또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온 모양이다. 나는 그녀가 자주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며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양냄새에 취한 듯 몽롱한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릴 때도 있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녀는 저녁이 되면 누가 보아도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다. 나는 흐느적거리며 겨우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일찍 나왔을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텐데.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며 아침이 더욱 신비로워진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고 씩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내게 인사하고는 달려와 소소를 안는다. 쑥스러워하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소소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녀의 깊이 있는 삼념을 가진 표정엔 아직 앳된 티가 남아있다. 청록색 간호복이 참 잘 어울리는 그녀는 밝은 표정임에도 경박하지 않다. 나는 그녀의 깊이 있는 눈을 들여다보려 애쓰지만 그녀는 내 눈길을 피한다. 나는 피곤한데 왜 나왔느냐고 말하며 키로 차 문을 따고 짐을 들여놓는다. 친구의 차는 오래된 차지만 소소와 여행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내 전차는 이런 차라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생을 많이 시켰다. 문득 그녀가 보고 싶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는 소소를 부른다. 소희와 소소는 무슨 얘기인지를 서로 나누고는 둘이 까르르 웃는다. 소소의 웃음소리는 경쾌하고 거침없다. 소희가 아쉬워하며 소소를 차에 태운다. 앞좌석에 소소를 앉히고는 안전벨트를 메어줄 때 그녀 가슴께의 옷이 살짝 벌어지면서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느낌의 젖가슴이 보인다. 아직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하다. 소소가. 아빠, 이모하고 같이 여행 가면 안 돼? 라고 묻는다. 순간 소희 얼굴 표정이 가난해진다. 나는 이모는 아픈 친구들 돌봐야지 라고 말한다. 아빠, 이모가 같이 여행하고 싶댔어. 내가 힐끗 그녀를 돌아보자 눈이 마주친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쑥스러운 웃음을 흘린다. 그녀가 차내로 얼굴을 들이밀고 소홀에 다시 뽀뽀를 한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그럼 잘 다녀오세요 한다. 갔다 와서 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일찍 나와줘서 고마워요. 소희는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입을 오물거리며 멈칫거리다가 그냥 몸을 차 밖으로 빼낸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다. 그녀는 잘 다녀오세요. 다시 인사하고 소소에게도 안녕 손을 흔든다. 나는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를 출발시킨다. 그녀로부터 차가 천천히 멀어져 갈 때 나는 사이드 미러로 그녀를 본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고개를 숙인 채 발로 땅바닥을 긁고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달린다.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수소는 깔깔거리며 도시의 경치를 감상했다. 검은 때가 잔뜩 묻은 도시의 건물들을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던 수소는 일단 병원이 아닌 바깥이라는 사실 하나에 만족한 듯 그저 즐거운 표정이었다. 세상을 가슴으로만 사는 아이들의 생은 향기롭다. 나는 소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토록 평범하고도 당연한 어린아이 생활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마른 침만 삼켰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나는 사람이 세상살이란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문득했다. 소소는 아직 찬 기온에도 차창을 열어달라고 하여 시원한 바람을 들이켰다. 자기가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찬바람이 몸에 해로운지 모르는 저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잔인했다.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신경 쓰여 내가 다시 차창을 올리자 소소는 다시 내려달라고 했다. 내가 말 잘 듣기로 했지? 라고 하며 인상을 굳히자 소소는 그럼 조금만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차 유리를 내려 조금의 틈을 만들어 주었다. 소소는 무척 흥분해 있었고 전신 바끗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빠 저기 봐 꽃이 피었잖아. 라고 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무척 바쁜가 봐. 막 뛰어다니네. 라고 하거나 큰 차다. 큰 차에 꽝 부딪히면 죽지. 라고 하기도 했다. 아이는 요즘 죽음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빠,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고 아빠, 죽으면 다시 못 보지. 라고 하기도 했으며 죽으면 세상에 없는 거야? 라는 철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지만 온 혈관에 살무사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파릇한 풀이 피어오르는 계절이다. 벌거숭이 나무들의 새싹이 숭숭 돋아나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웅크린 몸을 펴고 봄바람을 호흡한다. 순한 바람이 봄을 찬양하고 길 옆의 산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풀냄새도 봄을 말한다. 그러나 소소한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이 봄. 우리 가슴엔 봄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고 아직 겨울이 계속되고 있고 그 겨울을 이기기에도 힘겹다. 우리는 병원에 갇혀 이 싱그러운 계절의 존재마저 잊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비로소 남의 얘기 같은 봄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우리도 마음 놓고 맨발로 이 계절을 향해 달릴 수 있을 내일을 기대한다. 자가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아이는 확 트인 앞을 보고 잠시 좋아하더니 이내 시들해진다. 계속되는 똑같은 풍경에 흥미를 잃었나 보다. 내가 저기 봐 해다 붉은 해가 뜨고 있다 라고 하면 봤어 라고 하며 시원찮은 반응으로 차창에 머리를 대고 주변 풍경을 흘끗거릴 뿐이다. 여행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마저 엿보인다. 고속도로 옆의 산밑 사슴 목장에는 꽃사슴이 대여섯 마리가 온갖 여유를 즐기며 풀을 씹고 있다. 너무 여린 다리를 하고도 도도하게 서 있는 꽃사슴이다. 나는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소야, 저기 꽃사슴이다. 예쁘지? 웃는다. 소소는 얼른 고개를 돌려 꽃사슴을 본다. 꽃사슴을 보고 잠시 웃음 짓던 소소는 사슴 농장이 휘익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자 조금 아쉬워한다. 다시 이어지는 침묵이다. 나는 처량해지지 않기 위해 노래를 불러본다. 그러나 소소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디오를 켜봐도 소소의 기분을 돋울 마땅한 방송은 없다. 소소는 여전히 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무슨 생각인가에 똘똘해 있다.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물으면 그냥 하고 얼버무려 버린다. 다양한 나라의 앨리스 생각나니? 나는 다시 말을 걸어본다. 응, 생각나. 우리도 그런 나라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치? 내가 묻는다. 그래 좋겠다. 대답이 너무 간단하다. 원래 그렇게 딱 끊어지는 소소가 아니다. 기분이 좋을 땐 주잘주잘 내가 귀찮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시키는 아이다. 나는 그렇게 들뜬 소소가 보기 좋다. 한참을 침묵 속에 달리다 보니 사내가 후덥지근해진다. 나는 소소를 본다. 소의 얼굴이 빨갛다. 소야, 아프니? 소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해 때문에 그래. 오랫동안 해 구경을 못한 아이의 얼굴은 조금의 햇살에도 쉽게 익어가고 있다. 너 덥구나. 나는 차창을 완전히 내려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킨 다음 다시 올린다. 소소는 차창을 다시 내려달라고 한다. 직접 바람을 느끼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아직 바람이 차다며 한바람은 몸에 좋지 않다며 고개를 젓는다. 소소는 다시 시무룩해진다. 나는 소소의 얼굴을 힐끗 돌아보고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 차창을 내린다. 소소는 반색을 하며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부른다.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아빠도 시원한 바람이 좋지 않아? 내게 묻는다. 좋긴 하지만 아직은 바람이 차서 내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소소는 더 많은 바람을 몸으로 느끼고 싶은지 고개를 차창 밖으로 빼려 한다. 나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소리친다. 위험하니까 손도 내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창을 올려버릴 거야. 소소는 차창을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내저으며 알았어, 알았어 반복한다. 그렇다고 미운 얼굴을 하면 어떡하나 아빠는. 소소는 입술을 쑥 빼어물고는 살쭉한 표정을 짓는다.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나는 화를 낸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소소는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이 너무 차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차창을 올린다. 소소가 부디 그냥 두라고 말한다. 나는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다며 굳이 창을 올린다. 소소가 또 입을 쑥 빼어물고는 부디라고 했는데도 그런다고 투덜댄다. 부디라고 했는데 라는 말은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대사이다. 소소는 많은 생활에서 만화영화를 응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종종 만화영화화되곤 했다. 어떤 때의 소소는 자기가 인어공주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백설공주라고 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포카혼타스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그때의 소소 얼굴엔 꿈이 가득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소소가 원하는 상대 역을 해주어야 했다.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하는 수 없잖아.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알았어. 소소는 이해를 하면서도 영 아쉬운 표정이다. 나는 약간의 미안함을 섞은 웃음을 지어 보인다. 소소가 나른한 봄 햇살을 견디지 못해 흐느적거린다. 소소는 졸음이 올 것 같다고 말한다. 나는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라고. 휴게소는 차가 쉬어가는 곳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가서 오줌도 누고 또 약도 먹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자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자지 말라고 말한다. 소소는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따분함을 이기지 못해 안달한다. 이리저리 몸을 뒤틀며 자주 한숨을 쉰다. 어린아이의 한숨 소리는 청승맞다. 나는 가변에 차를 대고 소에게 뒷자리로 갈 거냐고 묻는다. 소소는 좋아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소소에게 뒷자리로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소소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틈을 이용해 뒷자리로 간다. 나는 뒷자리의 문을 잠그고는 절대 잠금 장치를 만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 차를 출발시켰다.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 소소는 뒷좌석에 무릎을 딛고 반쯤 서서 뒤에 따르는 차들을 보며 좋아한다. 아빠, 우리 뒤에 차들이 저렇게 많네. 라고 하다가 아빠, 저렇게 빨리 달리면 사고 나지. 라고 하며 추월하는 차를 간섭하기도 한다.
사고 나면 죽는 거야? 피 많이 나는 거야? 나는 그렇다고 대답해 준다. 기분이 좋아진 소소는 연신 말을 시켜댄다. 이젠 말이 너무 많아져서 또 탈이다. 나는 소소에게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서 속도를 낼 수 없다. 죽으면 아프지. 나는 많이 아프다고 대답한다. 죽으면 추운 땅속에서 자야 하는 거야? 나는 그럼 대답한다. 죽으면 친구도 없는 거야? 나는 그 대목에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죽으면 친구도 보고 싶은 사람도 슬픈 느낌마저도 없을 것이다. 소소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혼자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나이에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아닐까? 숨이 콱 막히며 가슴속에 묵직함이 느껴진다. 속의 북받침을 누르려니 목이 아프다. 나는 뚜렷하지 않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세상을 향해 욕이라도 내뱉어보고 싶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늘을 본다. 구름 하나 없다. 나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소소에게 말한다. 빨리 달리는 차들은 나쁜 차들이라고 나는 차를 천천히 몰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의 속도가 너무 늦으니 답답하다. 소소도 그런 모양인지 좀 빨리 달려보라고 한다. 사고는 무섭지만 속도는 즐기고 싶은 것이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여행을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거라고 말하자. 아이는 그러면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한다. 소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의자에 몸을 기대고는 내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 아빠는 정말 운전 잘하네 라고 한다. 그럼 나는 운전을 잘해. 아빠는 못하는 거 없지? 나는 아이 앞에서 주책 없이 뽐낸다. 아이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아빠, 나도 아빠만큼 크면 아빠만큼 운전 잘할 수 있어? 묻는다. 그럼 소소는 내 딸이니까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할 수 있을걸 아마? 소소는 좋아한다. 뿌듯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방향을 가리키는 손 모양을 만들어 흔들면서 뭐라고? 아빠가 지금 아마라고 했어? 아마라고? 아, 우습다. 아마가 뭐야 도대체? 라고 이상한 말투를 써서 놀려댄다. 소소에겐 아마라는 말이 생소했던 모양이었다. 처음 들어본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소소가 방향을 가리키듯 손가락 하나를 펴고 나머지는 움켜쥔 채 흔들어대는 폼은 만화영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막내 난쟁이인 멍청이 흉내를 내는 것이다. 백설공주를 괴물로 오인한 멍청이가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 모양을 보고 소소는 무척 깔깔대며 웃더니 곧 따라하기 시작했다. 간암휴게소에 도착하여 나는 소소에게 화장실에 갈 거냐고 물었다. 소소는 화장실 갈 생각이 없단다. 나는 그럼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과자 좀 사자고 한다. 소소는 좋다고 한다. 배는 안 고파? 내가 묻자 소소는 괜찮다고 한다. 요즘 들어 소소는 입맛을 잃고 있다. 봄을 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생수 한 병을 골라들며 소소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한다. 소소는 몇 가지 과자를 고른다. 다시 캔 음료를 고른다. 나는 소소에게 포도 알맹이가 들어있는 캔 음료를 권한다. 그러나 소소는 고개를 젓는다. 소소는 한사코 식혜를 사겠단다. 나는 식혜는 설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에겐 맞지 않는 음료라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소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 소소는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엄마의 맛이 생각나서 식혜를 고른 모양이었다. 소소 엄마는 식혜를 무척 잘 담갔다. 그녀는 곧잘 소소에게 식혜를 해서 먹였다. 소소는 또 식혜를 무척 좋아했다. 나는 소소에게 식혜를 들려주고 다시 내가 먹을 캔커피를 찾지만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 소소야, 캔커피가 보이지 않네. 나는 말하며 소소의 손을 잡고 두리번거린다. 저기 있잖아, 저기. 소소가 손가락질을 한다. 나는 그곳을 본다. 없는 것 같다. 나는 다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찾는다. 소소가 내 손을 잡아 이끈다. 저기 있다니까. 아빠는 이리 와 봐. 나는 속아주는 셈으로 소소의 뒤를 따른다. 그런데 소소가 손가락질하는 곳에 정말 캔커피가 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았는데 소소의 눈엔 분명히 보였던 모양이다. 아, 여기 있었네, 정말. 난 못 봤는데. 나는 미안한 웃음을 짓는다. 소소는 그 보라는 듯 한껏 뽐낸다. 아빠는 몰랐지? 나는 눈이 좋아서 잘 찾지? 아빠는 내 말을 믿지 못했던 거야. 나는 씩 웃으며 고른 것을 들고 소소의 손을 잡고 계산대로 간다. 아빠, 여기서 계산하는 거야? 아빠는 돈 많아? 내가 예뻐서 이런 거 사주는 거야? 계산하는 아가씨가 전신종알대는 소소의 볼을 꼬집어주며 생긋 웃는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사온물을 약숟가락에 부은 후 약을 타고는 하얀 가루약과 물이 잘 섞이도록 걷지만 잘 되지 않는다. 병원 이모는 이런 거 잘했는데, 그치? 나는 잘 안 되네. 나 바본가 봐. 약이 자꾸 쏟아진다, 그치? 나는 중얼거리듯 말한다. 아니야, 아빠도 잘하고 있어. 소소가 나를 위로한다. 약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좋지 않다. 자, 아해, 약 먹고 식혜 먹자. 소소는 영 약 먹기가 싫은 표정이다. 약 안 먹으면 내가 많이 아파? 아빠? 그럼 안 먹으면 큰일 나. 의사 선생님이 꼭 약 먹어야 한다고 했지? 약 안 먹으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협박 반 타협 반으로 화해를 달랜다. 아이는 병원이라는 말에 소스라치며 손을 내젓는다. 약을 먹겠다고 하며 입을 크게 벌린다. 내가 입에 약을 넣어주자 아이가 익숙하게 숟가락을 쭉 빤다. 나는 몹시 쓴 표정을 짓는 아이에게 얼른 물을 먹인다. 나는 캔 식혜를 따서 아이 손에 들려주며 시계를 본다. 벌써 9시다.
너무 천천히 왔다. 이러다간 너무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까봐 걱정이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마음이 부담이 크다. 도착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살만한 곳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조급해진다. 식혜는 가면서 먹을 수 있지? 내가 묻자 소소는 고개를 끄덕인다. 너무 늦어서 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모 댁이나 외가에 오늘 가겠다고 전화나 해둘까? 그러다가 가지 않게 되면 오늘 도착해서 바다 구경을 좀 해야 할 텐데. 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에 소소는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나는 우리가 가는 곳은 아주 먼 곳이라고. 아직 소소는 그렇게 먼 거리를 한 번도 여행해보지 못했다고. 아니지, 단 한 번. 소소가 뱃속에 들었을 때 딱 한 번 가보긴 했다고. 그곳에는 아빠 친척들이 사는데 아빠 친척은 소소에게도 친척이 되는 거라고. 그 친척 중 한 집에 가서 자려면 일찍 도착해야 할 거라고. 남의 집에 가면서 너무 늦게 가면 실례가 될 거라고 말해준다. 소는 그럼 좀 빨리 달려도 괜찮다고 말한다.